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수백억 원 규모의 일본 시설들을 전면 철거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온 한 청년 기술자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 강변에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만이 남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적 배신이라 표현했고, 국제 언론들은 개발 원조의 새 패러다임이라 보도했죠.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보고서 한 장이 두 나라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저는 라오스 환경부 산하수질 개선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거든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여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긴급회의 소집 공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도 비엔티안의 폐수 처리장에서 대규모 시설 고장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기술로 지어진 주요 시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멈춰선 것입니다. 고작 5년도 안 된 최신 시설들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사건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타이리앙입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출신의 여성 환경 엔지니어로 어릴 적부터 강가에서 허벅지까지 찬 오수를 헤치며 놀아야 했습니다. 메콩강과 남칸강이 합류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랐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도시의 절반 이상이 침수됐고 하수는 역류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시장 아주머니들은 무릎까지 차오른 더러운 물 속에서 장사를 해야 했어요.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비가 오면 집안의 모든 가구를 2층으로 옮기느라 밤새 고생하셨죠. 그때부터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립기술대학에 진학했고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다행히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곧바로 환경부 산하수질개선국에 입사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 근무하고 있죠. 저의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손으로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풍경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우리에게도 분명 능력이 있을 텐데 왜 항상 외국의 도움만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화 부족과 외국 기술 의존 앞에서 제 이상은 늘 현실에 짓눌렸어요.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예산 부족,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해결책은 일본이나 중국 등 선진국의 원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정말 답답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 선배들은 현실을 모른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젊고 이상적이라는 소리도 자주 들었고요. 2023년 여름, 수도 비엔티안의 폐수 처리장이 무더기로 고장났습니다. 일본 기술로 지어진 시설들은 고작 5년도 안 돼 멈춰섰고 부품은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수 사양이었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주요 펌프들이 동시에 고장났고 제어 시스템도 먹통이 됐습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매뉴얼도 일본어로 되어 있고 부품 번호도 일본 규격이라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급한 마음에 일본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최소 4개월 소요라는 답변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부품 조달이 어렵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수십만 명의 오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메콩강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물은 다시 강 하류의 식수원으로 흘러들었고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집단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술 종속은 결국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여러 나라의 환경 기술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의 환경 보건 사례를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도 1970년대만 해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은 지금의 메콩강보다 훨씬 더 심각했지만 30년 만에 기적처럼 살아났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상층부는 검증되지 않은 나라라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하수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야. K-팝과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한테 뭘 배우겠다는 거냐는 비아냥도 들었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분미 국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양 씨, 현실을 봐야 해.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과 쌓아온 협력 관계를 생각해봐. 갑자기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도시환경 보건 사례를 조사했어요. 청계천 복원, 한강 생태계 회복, 부산 수영강 정화 사업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97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한강이 지금의 메콩강보다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물고기는 모두 죽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0년 만에 시민들이 수영하고 낚시하는 깨끗한 강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였구나. 기술도 없고 돈도 없어서 선진국 눈치를 봐야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환경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되돌아온 건 실무팀 제외 통보였습니다. 젊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이유였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상주의적이라니요. 아이들이 병들어가는데 이상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던 중 한국국제개발협력단에서 현장 실사 초청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편지였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편지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의 기술자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전부 나누고 싶습니다. 성공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경험들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 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의 성공 사례만 강조했거든요. 실패 경험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었어요. 왜 굳이 검증되지 않은 나라를 택하냐는 거였죠. 하지만 일본 측은 고장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기약도 없었고요. 결국 실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분미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 5명이 선발됐어요. 저는 통역 보조로 마지막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통역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진실의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품고 있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설렜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실망일까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화려함을 보여주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작고 소박한 중소도시의 환경통합관리센터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왜 수도 서울이 아니라 이런 작은 도시로 데려온 걸까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혈관처럼 실시간으로 흐름을 통제하고 예측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도시 전체의 하수 처리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시스템이 기상청 데이터를 받아서 미리 대응 준비를 하는 거예요. 30분 후에 예상되는 강우량을 계산해서 각 지역의 펌프 가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예전에는 비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하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긴 후에 수습하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들이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 기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출신 연수생도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첨단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가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기술은 종속의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언어라니요. 지금까지 만났던 외국 기술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마지막 날 서울 한강에서의 야경을 보며 분미 국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앙 씨, 내가 틀렸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보더군.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한강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강물 위로 형형색색의 조명이 반사되고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40년 전에 이곳이 오염된 강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분미 국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학생 취급했어. 너희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우리 말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라. 우리 의견도 진지하게 듣고 라오스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고 노력해. 정말 그랬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었거든요. 라오스의 기후는 어떤지, 우기와 건기가 언제인지, 시민들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여성 엔지니어의 이야기였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남성 위주의 공학 분야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지금은 팀장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엔지니어로서의 실력이 성별보다 중요한 거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용기가 났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여성 엔지니어가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라오스로 돌아가면 바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일본과의 기존 관계 때문에 주저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미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앙 씨 덕분에 눈을 뜨게 됐어. 기술 협력이란 게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저희의 진심은 바로 받아들여졌고 다음 달 한국과의 첫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라오스 기후와 지형, 생활습관, 문화까지 모두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고장난 일본 시설 일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준 것이었어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존 계약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4개월을 더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작업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라오스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현장을 지켰어요. 심지어 라오스 말까지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라오스 그린 리더 양성 연수 프로그램이 개시되었어요. 저는 일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간의 장기 연수였어요. 한국에서의 3개월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최신 환경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여성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되찾았고 나도 후배들에게 길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만난 다른 나라 연수생들과의 교류도 의미 있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각국의 환경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했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1년 후 시범구역은 기적의 도시라 불릴 만큼 바뀌었습니다. 장마철에도 침수는 없었고 감염병은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상인들도 날씨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감격스러웠던 건 한국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라오스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젊은 기술자들이 시설 운영을 맡고 있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연수에서 돌아온 후 교육한 후배들도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아이들이 다시 강에서 뛰노는 모습을 본 때였어요. 예전에는 물이 더러워서 접근도 못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머니들도 빨래를 강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젠 비가 와도 장사 걱정 없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준 건 안심이에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술을 준 것도 좋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안심을 준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일본 측에서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라오스 환경에 더 적합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반발했지만 결과를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다른 도시들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한 일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보다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언젠가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책임의식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기술은 종속의 수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아니라 라오스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젊은 기술자들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전문가들과 대등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해요. 스승을 넘어서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 저희에게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라오스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한국 전문가들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라오스가 지역의 환경기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서로 도우며 발전해 나가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저는 지금 라오스 환경부의 국제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한국에서 배운 자신감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후배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어요. 특히 여성 후배들에게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활발해져서 매년 수십 명의 라오스 청년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끔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강 야경을 보며 분미 국장님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감개무량해요. 저는 언젠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진심으로 나누어 준 그 날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 이런 기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자고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면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기회가 보여요. 라오스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능력을 끌어내줄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런 파트너가 되어주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혜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과가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라오스가 동남아시아의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개발협력의 정신이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